또 마이크를 안 켰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뜨신 그릇이 굿모닝. 세상 밖으로 씨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카맣죠, 그죠? 새카맣습니다. 평소에는 요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 팬티 아닙니다. 제 얼굴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오늘은 좀 블랙으로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바바 여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저 귀염귀염 헤어 앵커가 블랙, 뭐 정확하게는 좀 국방색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좀 국방색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괜찮죠? 괜찮은 걸로 합시다. 이쁜 사람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제목에도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오늘은 좀 크게 좀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겠죠. 첫째는 일단 어젯밤에 좋은 추세를 계속 유지하던 미국 지수가 개빠그라졌죠, 그죠? 뭐 다우존스도 좀 살풋 내려앉았고 나스닥, S&P 500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5% 넘게 거의 6% 가까이 개빠그라졌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실적 문제겠죠, 그죠? 첫째는 그 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였나? 이씨, 엔비디아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도 있고요. 장비주인 이제 ASML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빠그라졌어요. 매출이 뭐 빠그라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대에 비해서 많이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근데 보통 반도체는 어떤 사이클을 보통 타고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어떤 매출이 보통 기대한 수준 내에서 크지 않은 오차율로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보통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ASML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건 각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시설 투자에 제조 장비나 이런 시설 투자에 조금 이제 적극적이던 자세를 이제 조금 전환시킨다, 수비적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이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측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그것도 있지만 사실 얘네들이 3분기 실적을 실수로 뭐 하루 일찍 잘못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도 있었죠, 그죠? 어쨌거나 좀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조금 불편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지금 어쩌면 뭐 미국 4대 지수가 다 내려앉았다기보다는 빠졌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주된 이유로 해가지고 빠지면서 나머지 이제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의 지수를 전반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반도체로 밥 먹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썩 좋은 소식은 아니죠. 아마 오늘 아침에 시장 충격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스크닉스라든지 조금 들고 계신 분들 혹은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쫄아는 주셔야 되고요.
쪼는 척은 해주셔야겠죠. 혹은 뭐 이제 스윙어가 뭐 삼성전자는 59,000원에 발가락 디디면 뭐 괜찮을 거야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잔주리고 계시던 분들은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지켜보시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많이 빠그러졌지만 우리 쪽은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죠? 개인적으로는 불만스럽지만서도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반도체 쪽 섹터, 뭐 삼성전자, 스크닉스를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섹터의 매출은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메이저들도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의외로 또 시장 충격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방향성을 쉬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죠, 그죠? 미국 뭐 ASML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쪽의 어떤 실적과 관련한 이슈는 시장의 기대치 좋게는 나왔어요. 좋게는 나왔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만큼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미국 지수 자체, 특히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의 하락은 단기적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의 단기 이슈로 끝나고 또 다시 이제 받쳐 올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만큼 우리 장에도 아마 단기적인 아주 짧으면 그냥 오늘 오전장 정도만, 오전장 혹은 오늘 정도만 좀 겁을 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그죠?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게 같은 브랜드거든요, 같은 회사의 브랜드인데 팬티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건입니다. 생긴 게 꼭 팬티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벗고 보면, 그죠? 근데 이게 재질이 다른가 봐. 이거는 숨쉬기가 좀 편한데 이거는 숨쉬기가 좀 힘들어. 숨이 찹니다. 그러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꾸역꾸역 이제 아주 꾸역꾸역 우상향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 불만이죠, 그죠? 불만스러운 건데 늘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지만 1320원대로 가야 돼요. 1320원대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좀 힘겨루기 하다가 1300원을 깨고 내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스토리가 가장 좋은 건데, 요때 한번 시도했었죠, 그죠?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실패하고 다시 올라간 건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지켜봅시다.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반도체 쪽도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산업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그 미래기술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반도체 없이는 안 돌아가는 기술들이거든요. AI, 자율주행, 뭐 심지어 요즘에는 그 AI도 심지어 요즘에 AI란다. 그 바이오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AI가 뭐 어떤 뭐 DNA 그쪽으로 하면 제가 또 이래 워낙에 이 쌓여 있는 그 지식치가 낮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데,
잠시만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죽을 뻔했네. 숨을 못 쉬겠네 그거. 한결평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그 바이오 연구하고 어떤 뭐 DNA 구조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뭐 단백질 뭐 좀 뭐 그 RNA 뭐 배열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계산을 했었는데, 뭐 사람 10명이 1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계산해야지 겨우 뭐 나오던 답을 요즘에는 AI가 그냥 1시간 만에 돌려버린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산업군에도 지금 AI가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고, 그러려면 반도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실적 부진 문제로 뭐 가라앉고 어쩌고 한다 치더라도 결국은 다 대부분 다 뭐 그 어떤 시기의 문제는, 기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이번 뭐 헬스, 태양광주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좀 추락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 뭐 크게 영향이 있겠나 싶습니다.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아마 시작은 좀 약하게 시작할 걸로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5% 넘게 6% 가까이 추락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 장은 보통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만큼이나 빠져버리면 우리 장도 보통 한 2% 3% 정도의 충격이 나오거든요. 코스피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게 겁먹을 만큼은 안 나오죠. 그죠? 지금 모르지 뭐 장중에 그렇게 쭉쭉 흘러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다 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 좀 밀린다면 수급 좋은 놈, 수급이 좋고 오늘 특별한 이탈이 안 보이는 어떤 종목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박앤세일로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도 엔비디아나 ASML의 어떤 실적과 관련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나온 어떤 폭락은 그리 오래지 않아 가지고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메꿔 나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니까 너무 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어떤 우리 시장 체력 쪽으로 보자고 하면 뭐 환율 문제는 그렇고, 지금 잠깐만요. 자금은 다시 이제 꾸준히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죠? 요 자금이 아마도 이제 중국장으로 단타 치러 갔던 엉아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 장으로,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데서 왕창 빠져나간 자금이 중국으로 대금 올리면서 단타 시장을 돌렸잖아요. 그죠? 며칠 동안 돌리고 난 이후에 꿀을 빨고 나오신 분들이 다시 이제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쪽으로 분산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자체가 뭐 기대한 만큼 왕창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오늘 지수가 좀 약하다? 그래서 좀 눌리는 모양새를 보인다? 그럼 오히려 이런 대기 자금들이 바로 지금 하방 지지의 힘으로 투입될 여지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또 신용을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면은 한번 털고 가야지 하는 자리는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 아마도 한번 털고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6만 한 2, 7천원 가야지 한번 털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는 잘 말씀 안 드리는 건데, 딱 수렴이죠, 그죠? 예. 딱 수렴형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 이 얘기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거의 말씀 잘 안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기할 만한 모양을 보일 때에는 한 번씩 뭐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고점 낮추고요, 저점 올리고요, 그죠? 거기에 강한 맥점이 지금 받치고 있죠, 그죠? 이런 식이면 여기서 찌딱찌딱 하면서 힘이 수렴을 받다가 튀어오를 때도 강하게 튀어오르고요, 반대로 만약에 이게 빠그라질 때도 강하게 빠그라지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강하게 치고 올릴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죠? 빠그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이제 수비적인 매매, 조심조심 하는 매매를 좀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분산하시고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안 사면 마음이 불안해, 뭐 이런 분들은 분산해서 투자하시고요. 뭐 그게 아니고 좀 현금 여유를 들고 가는 걸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현금 비중은 늘리고, 주식 비중은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조율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팡 튀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중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꾸역꾸역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팡 쳤다고 해서 무조건 막 들어가자 이러면서 높은 자리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 튄 놈들은 또 다시 눌러준다. 다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구간을 주더라. 그때 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기다리는 법도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마찬가지로 수렴 형태를 보이면서 좋은 자리 위로 올라서 있는 상태죠. 물론 저 위에 좀 노란색 딱 꺼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개빡신 구간입니다. 뚫기가 참 빡신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로 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기까지만 목표로 해가지고 지수도 판단하시고, 본인들의 어떤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끊어갈까 아니면 그냥 좀 눌림을 각오하고라도 그냥 계속 들고 갈까,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지수단 자체는 아주 우호적인 어떤 자리에 있다. 그리고 잘못 눌렀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주 중요한 자리, 왜 지금이 중요한 자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죠? 다 가르쳐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좋은 자리에 올라타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거 안 깨지면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6%에 가까운 개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장은 아침에 엄청나게 좀 흔들리면서 시작하죠. 그것 때문에 좀 겁먹고 막 집어던지는 어떤 공포성 투매가 많이 벌어지는 편인데,
우리장은 제가 아침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비교적 견조하죠. 그죠? 비교적 견조하니까 우리 투심이 그렇게 약하진 않구나. 우리장의 투심이 약하진 않구나라고 좀 안심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대충 지수 따는 그렇고요. 뭐 반도체 섹터의 부진도 그렇고 제목에도 적어놨는데 지금 오늘 또 다른 이슈가 그거죠.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인도의 주식 시장에 지금 IPO 하여튼 상장을 하죠, 그죠? 상장을 하게 되면 일단 어떤 자금의 대형 자금의 유입이 있을 것이고 그게 현대차의 어떤 이제 자금 근데 현대차가 돈이 없어서 할 사업을 못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 아, 나오나요? 아, 음. 방송이 끊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음, 어디까지 했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들어오신 분들 안 계신가요? 일단 뭐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그냥 대충 씹으려 놓고 나중에 편집본으로 합쳐가지고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현대차 일단 기대 좀 받을만 하겠고요. 또 뭐였지? 아씨 갑자기 지금 정신이 없네요 제가.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한 이슈가 있죠, 그죠? 지금 위고비 관련해서는 지금 뭐 블루엠텍인가요? 그 종목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나 보던데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수급은 지금 개판입니다. 그건 좀 참고하세요. 블루엠텍 수급은 특히 어제 좀 많이 개빠그러졌어요. 그래서 뭐 상단으로 한 3만 한 2, 3천 원대
뭐 최고 한 35,000원대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수급적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좀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방송 맥이 빠져버리네요 진짜. 딱 하기 싫어지네, 그죠? 일단 장이 곧 시작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방송은 계속 켜둘게요. 켜두고 아무도 안 들어오네. 일단 계속 한번 켜둬 볼게요.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짜증스럽습니다. 솔직히 늘 하는 얘기지만 유튜브 얘네들 참 미국 회사니까 세계를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지, 기업들도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따구로 하면 진짜 뭐야? 야 잠깐만, 천천히 해, 천천히. 일단 매매 좀 하세요. 보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근데. 모르겠다. 오늘 망했다 씨 방송. 에이씨. 안해. 일단 조금 있다가 9시 한 5분 10분 정도에 다시 시부려 볼게요.
아이씨. 펑 터져서 아무도 다 나가버렸나? 너무하시네. 응? 개장 전에는 개장 전이니까 이것저것 떠들어 드린다 하더라도 개장 후에 이제 뭐 질문하실 분들 질문도 좀 하시고 답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터져버린 건 터져버린 거니까. 아쉽네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예. 오늘은 이쯤 핑계김에 저도 좀 일찍 쉬죠 뭐. 요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도록 하세요. 바이바이.